안녕하세요. 취미생활자들을 위한 타로카드 이야기의 쓰레기통입니다. 제 영상은 취미생활로 타로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타로카드를 하는 사람들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 제가 타로카드가 점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점술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드워드 아서웨이트가 더 픽토리얼 키스 타로라는 책의 서문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 1에서 챕터 4에 보면 타로카드의 역사라는 부분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에드워드 아서웨이트는 점술로 타로 카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이미 유행처럼 번져버린 타로 카드의 점술 이용에 대해서는 딱히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타로 카드를 이용한 점술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배열이죠, 배열. 보통 이제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건데, 자,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스프레드에 대한,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점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배열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열 이전에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어떤 질문이냐?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질문자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느냐? 이런 거죠. 이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배열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질문, 그러니까 타로카드에서 말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 타로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은 반드시 질문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질문이 아주 단순 명료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 질문의 내용, 그러니까 질문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도 질문자와 듣는 사람 이해가 반드시 일치해서 일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질문이, 그러한 질문이 반드시 단 한 가지 사안에 국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과 타로 리딩을 하는 사람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 때문에 타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점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점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맞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질문의 조건은 이제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지켜지면 어떤 타로카드의 질문으로서는 유용하다라는 거죠. 유효하다. 그런 건데, 이런 질문의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이제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어쨌든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질문이 있으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카드로 점을 보게 되는 거죠. 카드로 점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게, 이 질문의 답을 가장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는 배열이 뭐냐. 그 배열을 찾아서 그 배열을 이용해서 질문에 맞는 카드 리딩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타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 우리가 3카드 배열이라고 불러요. 카드 3장을 사용하는 거죠. 카드 3장을 사용해가지고 점을 보는 건데, 이 3카드 배열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라인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선형 배열,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는 이제 삼각형의 형식을 띄고 있어서 피라미드 배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합적인 형태를 갖는다고 해서 복합 배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열 중에는 원카드 배열이 있어요. 카드 한 장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질문이 아주 압축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어떤 한 가지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런 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질문의 결과가 이럴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원카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장을 쓰는 게 투카드 배열이에요. 대체로 투카드 배열, 쓰리카드 배열들은 일단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카드가 뒤에 카드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것들이 하나의 연관성을 갖는, 그러니까 한 카드가 그 다음 카드에 연결력으로 그 의미가 계속 적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3카드 배열.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배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원인,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으로 배열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층형 배열이죠. 세로형 배열인데 이게 이 가로형 배열의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원인, 과정, 결과 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그 결과가 맨 마지막 결과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치면 이런 세로형 배열들은 이 세 개의 카드가 거의 동시에 발현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각각 다른 의미이면서 하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쉽지 않거든요. 해석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선택형 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양자대결 같은 거. 질문제 처한 상황, A번을 선택했을 때, B번을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있고, 관계형 배열로는 지금처럼, 복합배열 방식으로, 질문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가 하는 이런 방식의, 3카드 배열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카드 배열은 그 단순한 형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형들이 존재를 해요. 사용자가 원하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단계에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들을 끼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카드 배열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그런 것마저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흔히 묶음 배열이라고 부르는 팩 배열 방식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3카드 배열 중에 계층형 배열 있죠. 세로로 3장 넣어져 있는 이것을 가로로 놓고 하나로 합쳐서 읽는 방식인 거죠. 이게 정말 좀 어려운 방식인데, 이걸 갖다가 초보자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좀 어처구니없는 방법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질문 하나에 대해서 카드를 3장이든 4장이든 여러 장을 늘어놓고, 이걸 한 번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우선 여러 장 놓여져 있는 이 카드들에서 질문이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한 거, 이 카드들이 공통적으로 질문과 의미하고 있는, 질문이 원하는 것과 같은 바, 여러 장의 카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이 여러 장의 카드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각각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급력을, 그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거를 해석을 해서 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카드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마스터들, 정말 진짜 마스터들, 초절정 마스터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인 건데,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뽑았어요. 해석 어떻게 해요? 해석 못하죠. 누가 해석을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을 해요. 거기다 대고 네가 당신이 그걸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 어떤 근거로 그런 해석을 했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 묻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가 더 큰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으면 피드백을 해야죠. 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게 잘된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도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팩배열 방식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렇게 해도 잘 맞추는데 그럼 내가 초철정 마스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잘해서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질문도 정확한 질문이어야만 하고 배열도 그 질문에 적합한 배열이어야만 하고 그래야 그 해석한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맞는 게 아니고 틀려서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도 제대로 해석을 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거고, 틀려도 해석을 잘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웃긴 거지만 취미생활로 타로 카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애초에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배열을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쓰든지 원인, 과정, 결과를 쓰든지, 아니면 뭐 이런 질문 많이 올라와요.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내가 먼저 연락할까요? 연락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거 뭐 선택형이잖아요. 그럼 양자택일을 하든지 뭐 그런 거 쓰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내가 연락할 때 3장 놓고 연락 안 할 때 3장 놓고 조언이라고 3장 놓고 9장을 해놓고 이걸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배열의 방식도 없어요. 그냥 3장 뽑았대.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그런 방식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3카드 원인, 과정, 결과를 쓰든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를 쓰든 해석 카드도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요령도 익히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건 되도 않는 무슨 그냥 무작위로 3장 놨어요 뭐 이런 방식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는 그 커뮤니티가 적어도 이제 이 타로 카드를 공부하는 사람이랑 그 현업자들이랑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현업자인지 누가 취미생활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카페예요. 그런데라도 적어도 공부를 하겠다는 의도로 타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질문이 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배열이 뭔지 이건 알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 적어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던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질문도 엉망진창이고 카드도 이러면 카드가 한 장 아니라 3장 아니라 10장 뭐 30장 30장 40장을 써도 그 답이 정확한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고 그 질문에 적합한 배열을 찾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식의 배열이든지 질문이 처음 만들어진 질문이 그 배열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질문은 없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사용할 배열을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배열에 맞춰서 질문을 한 번 더 손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하는 질문의 요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배열에 맞춰서 질문을 한 번 더 손을 봐줘야 되는 거, 다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있은 다음에 카드로 점을 보면 틀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로 카드에 있어서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배열의 결과, 그러니까 배열의 형태, 이 배열이 어떤 배열이다 라고 하는 배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물론 그 이전에 카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이 카드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배열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 상황에서는 리딩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카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조건 자체가 맞지 않고, 그리고 배열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당연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배열도 이해를 못하고 카드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읽어지는 결과가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사용하려는 배열이 어떤 형식의 배열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사용하는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카드에 대한 이해가 올라갈 거고,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 배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로 3장 놨어요. 이딴 식의 배열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식의 배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배열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서 읽어내야 되는지 애초에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열을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초절정 고수라면 상관없지만 대체로 초보자들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고, 규정되어 있는 것. 카드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 되면 원카드라도 쓰든지. 문제는 이제 원카드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현업자이신 마스터분들께서 이 원카드를 쓰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원카드는 그냥 예스 노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원카드를 쓰지 마라. 근데 원카드를 쓴다고 해서 못 맞추는 건 아니에요. 네.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3카드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원카드예요. 원카드를 제대로 쓸 줄 모르면 3카드도 쓸 줄 모르게 되고, 뭐 어떤 배열을 사용을 하든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카드부터 기본적으로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그 리딩이 완전히 맞았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취미생활이니까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물론 굉장히 두서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배열이 타로카드, 타로 리딩에 있어서 배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쓰지 말자라는 거. 그게 어쩌다가 맞는 거는요, 그냥 돌멩이 집어 던졌더니 새 한 마리 맞아서 떨어졌다는 거, 뭐 소가 뒷걸음질 쳤는데 쥐 한 마리를 밟았다는 거, 장님이 그냥 손 뻗었는데 문고리 잡혔다는 거, 뭐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취미생활로서 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자는 거니까, 배열 모르겠으면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원인, 과정, 결과, 그냥 이런 식의 3카드를 쓰더라. 안 되면 원카드, 안 되면 질문을 최대한 집약해서 원카드,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원인, 과정, 결과, 아니면 뭐 선택할 거면 뭐 양자택일, 뭐 이 정도. 그런 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자,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